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요,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을 보내는 것 참관단 이름으로 보내겠다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요청이 없어도 보내기 때문에 파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청이 없어도 보내는 거니까 파병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요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의 보내는.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침략이라고 국제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예를 침략이 들어서- 되는. 요청이 없는데 교전 지역에 두 쌍방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보내면 침략이라고 간주돼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파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라는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길 북한 1만 2천 명이 있는데 우리도 가서 봐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무슨 무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것이 북한과 우리는 정전 상태에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가서 자칫 정전 상대국인과 함께 잘못 붙어버리면 교전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왜 이 한반도로 끌어들이느냐 하는 지적을 하는 이유를 지금까지도 장관은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국제적으로 요청이 없는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정전 상태인 국가가 밖에서 싸우는데 가서 우리 군을 보낸다 무슨 명목으로든지 보낸다 그러면 그건 침략으로 간주하겠죠. 러시아 쪽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측 불허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에 큰 도전이자 위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당면한 국방정책 3가지. 장관께서는 뭐가 도전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3가지에 아주 도전이 있다,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북한 과거 일기를 이제 연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북한과의 어떤 통미봉남 정책의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우리 코리아 패싱도 우려가 되는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바로 말씀드린 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문제 이렇게 네,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태릉 골프장에 11월 2일 날 가셨어요. 그런데 저 7분마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인데 팀 배정이 되는 것인데 저 2개는 그날이 토요일 날 아주 골프 손님이 많은 날인데 대기가 많은 날인데 이례적으로 저건 극히 있을 수 없는 희한한 일입니다. 2팀이 배정이 안 됐습니다. 저게 바로 그날 대통령이 가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11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대규모 시국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주초에 시정연설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대통령은 이렇게 북미 협상 재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등의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런 3가지 중요한 도전 과제가 있고 그렇다면은 경제 안보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들을 개최하거나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어떻게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국회에 어떤 협조를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걸 설득하실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인데 저렇게 골프장 다닐 건 아닌 거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이 북한 김정은 초청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은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제가 볼 때는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도 핵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핵실험과 추가적인 핵 개발을 중단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이럴 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수랑 연설을 하면서 야구 경기 보러 같이 가자 이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25년 3월 메이저리그 개막 경기가 펼쳐집니다.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다라고도 봐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또는 취임식에 고위급 국사 보내달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그때 개최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단순히 지금 계속 치던 골프를 잘 됐다. 트럼프도 골프 치니까 아예 대놓고 치자. 그것만 보여주는 대통령 국민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복원시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량 살상 무기 지원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회 동의도 안 받겠다는 식으로 막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야 됩니다. 살상 무기 지원 절대 안 되고 군 파병 문제 절대 안 된다. 공식적으로 시급히 철회 선언을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많이 답변이 양호해지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연간 100억 달러 14조 원 지출할 것 이러면서 수차례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 R 스트리트 토머스 싱킨 정책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절대 무임승차한 적이 없다. 한국 국방에 돈을 많이 써왔다. 지금 금년도 예산도 그 3축 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6조 원 이상 우리 국방비 예산의 10% 이상을 거기 쏟아붓고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우리 무임승차한 적 절대 없다. 엄청 미국 무기 많이 사주고 있지 않느냐. 지금도 계속 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전략적 파트너로 승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미를 군사훈련하면서 용병으로 취급받지 않도록 독도를 넘보지 않도록 우리 군의 기강을 잘 다잡으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외교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는 거고요. 더 드릴까요? 네, 1번 더 드리십시오.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달라고 한 것 중에 이 우리가 실제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 내느냐 하는 자료를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주시기 바라고요. 실제로는 우리는 2021년 기준으로 총 3조 4천억 원이 넘는 이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요. 이걸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1조 2천억, 통신선 연합 지휘 통제체계 사용 부동산 지원, 가투사 병력 지원 등 9천억 원, 무상공역 토지 임대료 등 까지 합쳐서 세금 면제, 감면 비용 등 1조 3천억. 이거 다 합치면 3조 4천억 원이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대로 우리를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뭐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관단과 관련해서 요청도 없는데 가면 침략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침략을 하는 사람이 무장도 안 하고 가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상관이 없죠. 침략 전쟁이 정보전도 있고 탐색전도 있고 스파이전도 그리고 해당국인 우크라이나나 그 나토에 다 양해를 구하고 가기 때문에 장관님 시간 나시면 예. 우리가 시즌 2를 한번 보시죠. 예. 그런 어떤 그 차원에서 이거 침략으로 뭐 오해받을 일은 크게 없을 것 같다 하는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행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좀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모든 이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 간에 한미 이제 정상 간뿐만이 아니고 핵심 참모들 간에도 지금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회적 요인으로 바꿔 나갈 것인가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